파랑은 하늘의 빛, 물의 빛, 태초의 신비를 간직한 천상의 색입니다. 파랑, 그 청량한 빛깔은 약동하는 봄과 도전하는 청춘을 상징합니다. 서울은 젊음의 색 파랑이 만들어낸 희망의 도시입니다. 청춘의 강렬한 에너지는 서울을 세계 속의 빛나는 도시로 변화시킨 원동력입니다. 600년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서울. 그곳은 청춘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의 바다입니다. 파란 빛을 발산하는 서울, 그 매력은 무엇일까요? 도시는 도시인데 자연이랑 잘 어우러져 있고 이렇게 청계천도 있고 남산도 있고 공원도 많고 그래서 파란색이 제일 어울리는 것 같아요. 파라면 좀 푸르르게 보인달까? 겨울이 아닌 이상 요즘 같은 날씨는 좀 다 푸르르게 보이다 보니까 생명력도 느껴지고. 젊은 도시라서 파란색이 생각나요. 그 파란색이 우울하지만 좀 희망이 공존하는 색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파란색은 본디 제 빛깔의 원색이지만 다른 색과 만나면 다양한 색을 만들어내는 색채의 마법사입니다. 서울에도 파란 빛이 만들어낸 다채로운 매력과 이야기가 숨어 있는데요. 지금 색다른 도시 서울의 재발견이 시작됩니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파란 물결. 한강은 서울 시민들의 자랑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주는 4가지 빛깔의 즐거움을 선물하고 시원한 강바람은 팍팍했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서울에 역시 보물답죠. 툭 터져가지고 애기도 좋아하고 전철 타고 한강을 지나가도 한강이 나오면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파란 하늘 보면은 마음의 여유를 좀 찾게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도시 생활이 워낙 삭막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강 나오면 뭔가 좀 쉬는 기분이고 뭔가 좀 리프레시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좀 시간 날 때마다 오려고 하는 편이에요. 서울 시민들은 한강의 물빛과 파란 하늘빛을 보며 서울을 연상한다고 하는데요. 서울과 파란색의 상관관계엔 과연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서울시를 연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느끼는 게 한강이에요. 그래서 강을 연상하다 보면 그 강물의 색깔을 굉장히 푸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상하는 것이 또 하늘이면서 산을 또 연상하더라고요. 분류의 특성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희망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주고요. 미래가 밝다는 그러한 이미지를 블루가 가지고 있습니다. 파란색은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비밀스러움을 상징하지만 거짓 없는 투명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파랑은 희망에 비친 동시에 우울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파랑은 좌충우돌하며 새로움에 도전하는 청춘의 도시 서울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서울 도심을 누비는 인력 거꾼 이인재 씨. 올해 32살의 청년 이인재 씨는 젊음을 미천 삼아 3년 전 인력거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600여 년 역사가 깃든 북촌 일대를 천천히 이동하다 보면 느림의 미학을 배울 수 있어 더없이 행복합니다. 미국 명문대를 졸업하고 다국적 회사에 다녔던 인재 씨. 어느 날 그가 인력 거꾼이 되겠다고 선언하자 모두들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는 파란색은 뭔가 새로운 도전,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걸 개척하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서울 도심 북촌에서 새로운 인력거라는 걸 선보였듯이 그 색깔이 그런 걸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북촌을 보통 생각하시면은 옛것 오래된 걸 생각하는데 사실 북촌답게 만드는 건 여기서 활기차게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꿈과 희망을 쫓는 열정을 파란색으로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처음엔 인력거 2대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3년 사이 인력거가 20대로 늘었고요. 지금은 북촌을 대표하는 명물로 입소문까지 났습니다. 이인재 씨는 시간이 머물러 있는 북촌 곳곳을 손님들에게 직접 안내하는데요. 여기를 이제 원소동이라고 하거든요. 북촌이 요즘 말하는 북촌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경복궁 있는 데까지 그 사이가 북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600년 서울의 역사를 생생하게 알려주는 건 기본이고요. 저 밑에 인사동 눈부신 파란 하늘과 마음 설레게 하는 시원한 바람,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소소한 기쁨까지 덤으로 선물합니다. 인력거를 따라 북촌 정상에 오르면 또 다른 청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고불 맹사성 대간의 집터였대요. 조선시대 청백리의 상징 맹사성 제상의 집터인데요. 맹사성은 세종대왕이 가장 존경했던 스승입니다. 그 맹사성, 청백리 맹사성 대감이 사시던 집터예요. 그 독야청청했던 선비 정신을 이어받고자 오늘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모였는데요. 파란색 선비복까지 갖춰 입으니 모두들 자세부터 달라졌습니다.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리 금일 불악이 윤회일하고 무리 금년 불악이 윤회년하라. 금일 즉 오늘 배우지 아니하고 내일 있다 말하지 말며 또한 금년에 배우지 아니하고 내년이 있다 말하지 말라. 옛 선비들이 옥빛 도포를 즐겨 입은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청학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 청학 푸른 학이 사는 그 마을이라는 뜻인데 그 푸른 학은 실제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향의 세계, 그 신선의 세계 그런 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푸른색은 그런 그 신선의 세계, 맑고 깨끗한 그 이상향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예로부터 서울은 청운의 꿈을 안고 올라온 청춘들의 집합소였습니다. 자신의 꿈과 이상을 이루고 싶은 젊은이들에게 서울은 무한한 가능성의 무대였던 것이죠. 서울은 언제나 전국 팔도에서 상경한 젊은이들로 북적였고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서울에서의 급속한 산업화라고 하는 것이 직장을 찾아서 직업을 찾아서 시골에서 다 이촌 향도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러니까 인구가 있었던 거죠. 그 인구들이 다 서울로 몰려들고 그것이 서울의 인구 성장에 굉장히 큰 요인이 됐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70년에 500만에서 1990년대 초반에 1000만을 찍었어요. 사실 이러한 어떤 인구 성장이 나타난 전 세계 도시는 없습니다. 서울이라는 커다란 무대의 주인공은 전국 팔도 형형색색의 청춘들. 그들은 자신만의 개성과 꿈을 펼치며 서울만의 독특한 색, 파랑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빨리 하루를 시작하는 의류 도매 시장. 이곳은 전국 팔도에서 상경한 청춘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밤과 낮을 바꿔 살아야 하는 고단함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건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경자 할머니는 55년째 이 시장을 지켜온 터줏대감이자 서울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8.15 해방 때 5살 때 지금 70년 됐죠. 그때가 부모님, 양부모님 다 같이 이북에서 넘어와서 있다가 한 6년 있다가 또 6.25 사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배 타고 기차 타고 부산으로 피랑 갔죠. 전쟁으로 폐허가 된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20살의 상경. 해방촌 쓰레기통에서 주운 옷을 팔아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어렵게 모은 돈으로 차린 이 가게는 할머니의 가장 큰 보물인데요. 55년 동안 깨끗하게 닦고 쓸고 단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꽃다운 20살 처녀가 어느새 칠순의 노인이 됐지만 20살 열정은 그대로입니다.
청춘요. 뭐 애들 키우면서 그냥 열심히 산 거밖에 생각이 안 나. 오직 한 길로 산 거지요, 뭐. 이 시장엔 또 한 명의 열혈 청춘이 있는데요. 60대 청년 주기엽씨입니다. 매일 밤 60kg이나 나가는 원단을 지고 3층 계단을 오르내리는데요. 그야말로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힘들지만 이 지게 덕분에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출가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몇 번 짐을 옮기면 손주들 용돈을 줄 수 있어 몸도 마음도 날아갈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지게지던 농부가 서울에서 지게꾼이 된 지 어느덧 30여 년.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로 상경했는데요. 서울살이가 그리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내가 시골에서 일을 농사지기 때문에 지게도 많이 지고 다른 일도 많이 했지만은 시골에서는 이 발이 암시 않더라고요. 근데 서울에 와서 이 지게를 지니까 발바닥이 그냥 물 차갖고 하루만 와서 이러면 물 차갖고 집에 가서 가위로 자르고 물 빼고 또 와서 이러고 그렇고 하니까 진짜 발바닥 아파도 그때는 하루도 안 쉬고 일을 일단 빚을 짓는 빚을 갚아야 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해서 빚도 갚고 살아가는 데 살았죠. 무거운 삶의 무게를 버티게 한 원동력, 그것은 청춘이었습니다. 젊음이 있었기에 도전할 수 있었고 희망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땀이 흥건해진 뒤에 찾아오는 휴식은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10년 하면 내가 밥 먹고 살지 않냐 생각했는데 또 사람이 살다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고 40, 50, 60을 지금 됐지만은 참 그래도 지금은 마음은 청춘이요. 그리고 일을 해도 재미있어요. 시장에 나와서 상인들하고 얘기 대화하고 하다 보면 사람 살는 곳이라 서로 그냥 청춘 뭐 여기다 벌었다는 거 않고 나는 뜻이 있게 내가 벌어서 먹고 살기 때문에 나는 참 마음이 좋아요. 서울의 파란 빛은 청춘들의 눈물과 땀, 노력과 희생이 만든 최고의 작품입니다. 세계 속의 빛나는 도시 서울을 만든 주인공은 찬란한 그 이름 청춘입니다. 염색 연구가 홍루카 씨의 집입니다. 쪽물 염색이 한창인데요. 홍루카 씨가 천연 염색과 인연을 맺은 건 23년 전. 파란 서울의 하늘빛에 매료돼 사업을 접고 천연 염색을 시작했습니다. 쪽의 학명은 인디고 블루. 파란 빛을 내는 1년생 식물인데요. 쪽풀을 정성껏 키우고 발효시키고 염색하고 1000번의 손이 가야 비로소 쪽빛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청출어람의 람자가 쪽람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쪽빛바다, 쪽빛 하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확한 얘기는 쪽빛은 남색을 칭하죠. 제가 이제 염색을 하면서 색에 대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전통 복식에 대한 공부도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그 한국적인 색깔, 그 나라마다 이제 색깔에 대한 이미지가 있겠는데 한국의 색깔이 원래 청색이라고 합니다. 파란색은 예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늘, 강, 바다, 자연에서 흔하게 파란색을 만날 수 있지만 염색 기술의 한계로 인류 역사상 가장 늦게 파란색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사는 공간과 시간을 5가지로 구분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색깔로는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으로 구분했는데요. 이 중에서 청색은 해가 뜨는 그런 때이고 계절로는 봄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12간지 중에서는 갑과 을, 그리고 이제 동물로는 토끼, 식물로는 나무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은 이 청색은 바로 만물이 시작하는 그런 것을 상징한다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은 600여 년 역사를 간직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출발점이기도 한데요. 파란 빛을 품은 도시 서울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삼국유사에서 서울은 새로 생긴 벌, 새로 만든 성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수도를 뜻하는 우리말 보통 명사예요. 신라의 수도가 경주라고 했는데 그 당시엔 경주라고 하질 않았어요. 신라가 수도를 둘 때는 한자로 금성이라고 썼습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금성인데 그게 그냥 이제 금으로 된 성이라는 뜻은 아니고 이 쇠울의 쇠는 아마도 솟아있다, 높다라는 뜻이었을 것 같습니다. 높다는 것 신성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높은 울, 그러니까 신성한 성이라는 뜻이었던 것 같고요. 서울은 대한민국 도시 가운데 유일한 우리말 지명인데요. 일제강점기 때 그 이름을 빼앗기고 경성이라는 오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때 끝까지 서울의 자존심, 이름을 지킨 주인공이 있는데요. 바로 독립신문을 만들었던 청년들입니다. 불의에 저항한 청년들이 없었다면 서울, 그 아름다운 이름을 부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독립신문이 발간이 되면서 제1호부터 서울이라는 명칭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립신문은 일반 대중에게 계몽사상을 널리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 외교적인 상황이나 국내외의 상황을 많이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문이었기 때문에 순 한글로 이제 신문을 발행을 했고 거기에 서울을 그동안 한양이었던 그 명칭을 서울로 쓰고 있고 또 영문판 인디펜던스지에도 서울이라고 영문으로 좀 표기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그냥 주어진 이름이 아닌 청춘들이 시련에 맞서 싸운 자랑스러운 이름이자 새로운 청춘들이 만들어가야 할 소중한 미래의 이름인 것입니다. 미래의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요? 서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365일 쉬지 않고 100년 후를 준비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외조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88년째 가업을 잇고 있는 이남열 씨. 오늘도 가위질 소리가 경쾌합니다. 내가 맡은 것이 21살 때 맡은 거고 내가 14살부터 이거 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학교 갔다가 와서 머리 감고 뭐 하면은 아버지가 일당을 주니까. 이곳에 오니 시간은 멈추고 기억 한켠에 묻어두었던 추억들은 새록새록 되살아납니다. 그동안 찾아볼 수 없었던 정겨운 풍경에 그저 행복해지는데요. 파란 세면대, 파란 물조리개도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기 30년이 넘었는데 다 그 접착제로 그 화장지를 갖다 놓고 떼어서 쓰잖아요. 이렇게. 이게 안 나와요 지금. 이거 30년 된 건데 이거 아직 바닥이 아직 빵꾸가 안 났다고, 떨어지질 않았다고. 그리고 이 타일로는 이거 한 53년 넘어서 이제 54년째 접어들고 있어요. 이 타일을 붙인 것이. 파란 이발관은 서울의 역사와 추억이 담긴 박물관이나 다름없는데요. 긴 세월만큼이나 추억과 이야기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이 소중한 공간은 얼마 전 서울의 미래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숨겨진 보석 때문입니다. 반달을 제작한 작곡가
윤구경의 생전가오. 70년대 소극장 운동에 정신이 녹아있는 창고극장. 같은 장소에서 3대째 운영되고 있는 이발소. 반짝이는 보석. 당신이 발굴 보존해야 할 서울 미래유산입니다. 오래된 이발관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발도 옛날 방식 그대로, 손님도 옛 손님 그대로입니다. 머리 깎을 때까지 괜찮은데 이 기계 이발은 일주일만 넘어가면 보기 흉해져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뚝심과 우정, 그 또한 파란색이 간직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느새 이발이 끝났는데요. 멋지네요. 15년 정도 되죠. 네. 결혼을 좀 늦었어요. 결혼이 한 36 정도 했는데 그때 우리 이제 집사람 이제 선보는 날, 특별한 날이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제 머리를 하고 마음을 좀 다스린 다음에 가서 선을 보고 나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남열 씨는 요즘 들어 일이 부쩍 힘들다고 합니다. 아드님이 몇 살이세요? 지금 28이에요. 기술 배워라. 남는 건 기술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결혼할 여자를 만나야 되니까 이거 하면 여자를 만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참아줘야 돼. 서울의 100년 추억을 간직한 파란 불빛이 영원히 꺼지지 않기를 희망해 봅니다. 600년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파란빛의 도시 서울. 서울은 발전과 개발이라는 거대한 산을 만나 지독한 성장통을 앓으며 서서히 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이 순수했던 파란빛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서울이 지금 풀어야 될 과제는 저는 어떤 멋진 도시를 따라하기가 아니고 첫 번째는 우리 도시가 얼마나 멋진 도시인지, 서울이 얼마나 독특한 매력을 가진 도시인지를 좀 아는 것, 저는 여기가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안다면 이 서울의 매력, 서울다움을 우리가 어떻게 잘 지켜나가고 또 우리가 서울다움의 그런 매력들을 깨트린 부분들을 어떻게 고쳐나가고 회복해 나갈 건가. 저는 서울에 숱하게 많은 보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한양도성을 꼽겠어요. 한양도성길은 서울의 파란 하늘을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한양도성은 600여 년간 서울의 울타리 역할을 해왔는데요. 1932년 조선 왕조의 도읍지인 한성부의 경계를 표시하고 왕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축조된 도심 속의 성입니다. 서울의 역사와 서울 시민의 삶이 살아 숨쉬었던 한양도성은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그 옛 모습을 거의 잃어버렸는데요. 서울의 색, 파란 빛을 찾기 위해선 한양도성 복원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이 내사산으로 둘러싸인 서울 도성은 600년 역사 도시의 가장 그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 서울의 도시 계획은 우리가 자연을 품에 하는 그 계획 도시라는 측면에서 산과 물, 그리고 사람의 삶이 어우러진 도시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고 잘 계획된 도시.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빼어난 도시계획적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만의 개성, 서울만의 색깔을 찾는 첫 번째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요. 벌써 몇 년째 서울의 한양도성 도감팀이 한양도성 곳곳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잘 오셨습니다. 이런 흔적들 보시면은
이게 옛날에 한국전쟁 때 총 맞은 자국이에요. 작은 흔적 하나하나까지 모두 기록해야 하는데요. 한양도성은 600년 서울의 역사가 담긴 역사책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역사책에도 기록되지 않았던 사실들이 한양도성엔 많이 남아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성곽의 벽에도 의미가 있다는데요. 축성 초창기인 태조 때는 모양이 제각각인 돌을, 숙종 때는 규격화된 돌을 사용해 성곽의 돌만 보고도 그 시대를 짐작할 수 있고요. 그것만으로 한양도성이 얼마나 오랜 시간 공들여 쌓은 것인지도 알게 됩니다. 아, 정말 다르네요. 2016년 1월에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할 한양도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에 첨부될 자료로서 학술청서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학술청서에 한양도성의 각자 상석과 그 재료 진정성을 같이 담아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각자 성석엔 누가 언제 어떻게 성곽의 벽을 쌓았는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곽 공사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한양도성의 제모습 찾기는 단순히 유적 복원의 차원이 아닙니다. 잊고 있던 서울의 역사를 되찾고 새로운 천년 파란 빛의 도시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첫걸음인데요. 서울 시민들이 희망하는 미래의 서울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유 있고 사람들이 좀 한 번 더 쉬어갈 수 있게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파란색으로 변했으면 좋죠. 대기질도 맑아지고 그러면은 더 좋으니까. 좀 더 즐겁게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청춘은 봄과도 같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푸르르고 생동감이 넘쳐 흐르지만 너무나도 짧아서 그 즐거움을 만끽하지 못한 채 그냥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파란 빛의 도시 서울이 찬란한 이름 청춘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길 희망합니다.